네, 안녕하세요. 카드단말기 포스TV 대표 연기련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지체크 카드 단말기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모델명은 TS114A 모델입니다. 자, 이 단말기는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하죠. 이쪽에 보시면 멀티패드가 있습니다. 멀티패드를 통해서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한데요. 여기 NFC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멀티패드에 보시면 여기 애플페이 로고가 박혀 있죠. 이 부분에. 자, 그래서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QR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를 바로 이 스캐너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페이 결제할 때는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에 터치하게 되면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고객의 카드를 만질 필요 없이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는 카드 리더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이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함으로 인해서 가맹점주는 고객의 카드를 만질 필요 없이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키인 결제까지 가능한 단말기죠. 키인 결제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게 키인 결제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TS114A 모델, 저희가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TS114의 본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는 카드를 투입하는 곳이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한번 볼게요. 화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진 LCD 화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빛번짐이 거의 없습니다. 자, 보시면 업체명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 7월 11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지체크, 여기는 저희 사무실 번호가 있네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저희 직원이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현금 영수증 버튼 여기 있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쪽 영수증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신용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키인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키인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게 키인 결제고요. 승인 버튼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정산 기능이 있죠. 정산은 바로 매출을 집계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취소,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또는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정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정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죄인세 버튼이 있죠. 이쪽에 9번, 0번입니다. 0번 버튼을 누르면 죄인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세를 하면 직전 거래도 죄인세 할 수 있고 이전 거래도 죄인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 버튼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 한번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옆모습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열면 뚜껑이 열리죠. 이 안에 용지가 장착이 되는데요. 대용량 포스 용지가 장착되기 때문에 용지를 한번 교체하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용지 교체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용지를 집어넣고요. 이걸 밖으로 빼십시오.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바로 용지 교체는 끝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잠깐만요. 다시 한번 용지를 집어넣고요. 이거를 밖으로 뺀 상태에서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용지가 자동으로 절단이 되죠. 자, 그리고 오른쪽 측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면 이 화면 자체가 가맹점주를 향해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있죠. 그래서 결제 금액을 누를 때 이 화면 자체가 가맹점주를 향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보기가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런 기능까지 있는 게 바로 이 TS114A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도 이지체크라고 쓰여 있고요. 자, 이지체크는 그만큼 가맹점주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도 이지체크 카드 단말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이쪽에는 전원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 띠 있죠. 파란색 띠 같은 경우는 서명 패드 케이블입니다. 이 파란색 띠는 서명 패드 케이블에 이렇게 케이블과 연결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랜선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전원 코드 옆에 바로 여기 랜선을 이렇게 꽂을 수가 있죠. 꽂은 다음에 공유기나 모뎀과 연결하면 설치는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카드 결제를 보여드릴게요. 카드를 어떻게 결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취소를 하는지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카드를 투입을 한번 해볼게요. 카드 투입할 때는 IS칩을 밑으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결제 금액을 눌러달라고 하죠. 4,000원 해볼게요.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결제가 진행이 되면서 용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출력됐죠? 자, 그리고 자, 이제는 서명 패드, 자, 멀티 패드 이 부분에 카드를 꽂아서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멀티 패드는 원래는 고객을 향해 이렇게 있잖아요. 자, 고객이 멀티 패드에 카드를 이렇게 꽂기 전에 먼저 이 멀티 패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여기 신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7번 버튼 옆에 4번 버튼 옆에 신용 버튼 있죠. 눌러주시고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여기 신용카드라는 멘트가 뜰 텐데 이때 고객님께서 이 서명 패드에 카드를 투입할 수 있도록 안내만 해주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자, 보시면 영수증이 출력이 됐죠.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재인세 기능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인세가 0번입니다. 0번 버튼을 눌러보면 아시겠지만 재인세 기능이 있어요. 눌러볼게요. 자, 직전거래 재인세는 뭐냐면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재인세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거래 재인세를 한번 눌러볼게요. 직전거래 재인세. 자, 보시면 요거죠. 출력해 볼게요. 입력 버튼 눌러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입력 버튼. 자, 마지막에 결제했던 게 12,580원 맞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인세를 눌러볼게요. 0번 버튼. 그리고 이제는 직전 거래 재인세가 아니고 이전 거래 재인세를 한번 눌러볼게요. 2번. 이때 카드 번호를 눌러달라고 합니다. 카드 번호를 누를 수도 있지만 카드를 넣을 수도 있겠죠. 한번 넣어볼까요? 카드를? 한번 카드를 투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넣어보면 자, 이렇게 해서 그 거래 내역이 나오죠. 자, 7월 11일 날 12,580원 맞죠? 요거 말고 그 전에 결제한 거니까 4,000원짜리죠. 4,000원짜리입니다. 2번이죠. 그러면 2번 00이네요. 순번을 002로 눌러야 되겠네요. 002. 그 다음에 입력. 그러면 이렇게 4,000원짜리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재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취소 같은 경우는 취소 버튼을 눌러서 취소할 수가 있겠죠.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거래 재인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직전거래 취소죠. 예, 직전거래 취소를 눌러서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을 취소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이전에 결제한, 마지막이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들을 취소할 때는 신용 취소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직전거래 취소 눌러볼게요. 가장 마지막에 결제했던 게 12,580원짜리였죠. 요거 한번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제 금액 승인 번호가 나와 있죠. 자, 입력 버튼 눌러서 취소를 진행하면 되겠죠. 그러면 취소가 이렇게 됩니다. 영수증이 출력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결제했던 금액이 4,000원짜리였죠. 요거 한번 취소를 진행을 해볼게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이 경우는 직전 취소가 아니죠.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이기 때문에 신용 취소해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때 카드를 투입하면 됩니다. 카드를 멀티패드에 투입할 수도 있겠고 단말기에 투입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를 투입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버튼을 통해서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눌러서 취소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가 있으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카드를 집어넣게 되면 그 카드의 거래 내역을 불러옵니다. 4,000원짜리 맞죠? 7월 11일 날 결제했던 내역이고요. 그리고 승인 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번 선택.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제 금액 그리고 승인 번호 확인하시고 취소 진행 1번. 그러면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000원입니다. 취소가 진행이 됐고요. 카드를 빼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페이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결제 방식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서 삼성페이 결제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페이도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페이 결제하려는 스마트폰 뒷면을요, 이쪽 있죠, 오른쪽 측면에 갖다 댑니다. 대볼게요. 이렇게 갖다 대보면 바로 결제 금액 누르라고 뜰 거예요. 그리고 결제 금액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삼성페이 결제가 진행이 됐죠. 6,000원입니다. 취소 한번 해볼까요? 취소는 취소 버튼.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 취소죠. 1번입니다. 자, 6,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승인 번호가 나와 있네요. 자, 입력 버튼 눌러서 취소를 진행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000원 취소가 됐습니다. 이제는 멀티패드의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페이 결제하려는 스마트폰 뒷면을
여기에 터치합니다. 요 NFC 기능이 있죠.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한데요. 고객이 이 부분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를 하기 전에 먼저 멀티패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멀티패드에 카드를 투입을 할 때 어떻게 했나요? 고객이 카드를 투입하기 전에 이 멀티패드를 활성화시켰죠.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자, 여기 신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4번 버튼 옆에 신용 버튼, 그 다음에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에 입력, 이때 여기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카드를 투입하면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요. 여기에다가 스캐너에다가 QR코드를 대면 바로 QR 결제도 가능하고, 여기에다가 아이폰을 갖다 대면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멀티패드를 통해서 모든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멀티패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결제받을 금액만 눌러주시면 바로 자 이제 결제가 진행할 수 있겠죠. 삼성페이 결제를 원하는 분들은 삼성페이 결제, 카드 투입해서 결제를 원하는 분들은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할 수도 있겠고요. 자, 삼성페이 결제할 거니까 한번 준비됐죠? 자, 여기에 대볼게요. 이렇게 바로 되면 삼성페이 결제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5,689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직전거래 취소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 취소할 때는 직전거래 취소입니다. 1번. 자, 35,689원 맞죠? 승인번호 나와 있고요. 입력 버튼 눌러서 취소를 진행할게요. 그러면 영수증이 출력이 되면서 취소가 되겠죠. 35,689원. 이렇게 해서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QR 결제를 보여드릴게요. QR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QR코드도 마찬가지예요. 멀티패드를 활성화시키면 QR코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QR코드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QR코드 결제 방식은 카카오페이가 있고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가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제가 웹카드 결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웹카드는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이게 바로 신한카드라는 웹카드입니다. 클릭해보면 자, QR코드를 생성을 해볼게요. 자, QR코드가 생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고객은 결제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가맹점주께서는 이 스캐너를 죄송합니다. 이 멀티패드죠. 멀티패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4번 버튼 옆에 있는 신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 이때 QR코드를 여기 스캔에 읽히면 됩니다. 읽혀볼게요. 이렇게 읽히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되면서 제 문자 알림이 뜹니다. 9,000원이 결제가 됐다. 이렇게 떴죠. 자,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취소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취소 준비를 한번 해보고요. 자, 취소할 때는 취소, 그리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 취소입니다. 그쵸? 방금 전에 결제한 거죠. 1번이죠. 자, 9,000원 맞죠? 입력 버튼 눌러서 취소를 진행할게요. 이때 다시 한번 영수증이 올라오면서 취소가 됩니다. 마이너스 9,000원 맞죠? 이렇게 해서 QR코드를 결제하고 취소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장 대표적인 QR코드 결제 방식은 카카오페이, 그리고 제로페이, 그리고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가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3번에 현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자, 현금 버튼 눌러주시면 1번이 소비자 공제고요. 2번은 사업자 증빙인데요. 소비자 공제 같은 경우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고요. 사업자 증빙은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고객이 매장에 오셨습니다. 이 고객께서 현금으로 3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고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현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3번의 현금. 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니까 1번 소비자 공제겠죠. 그 다음에 이때 식별 번호가 뜰 텐데, 자, 여기 멀티패드에서 고객이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판매 금액이 얼마였나요? 판매 금액은 그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 3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었죠.
그러면 현금영수증, 소비자 공제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겁니다. 소비자 소득공제.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여기 취소 버튼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거니까 4번입니다. 4번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소비자 공제로 발행했었죠. 1번. 이때 식별번호가 틀 텐데, 이때 다시 한번 고객님에게 휴대폰 번호 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청하시고 확인. 그러면 이때 3만원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등록했더니 그 휴대폰 번호로 발행했던 현금영수증 내역이 나오죠. 3만원짜리고 7월 11일 날 발행을 했네요. 승인번호가 떴습니다. 확인이 되었으면 1번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돼요. 취소할 현금영수증 금액이 3만원이고요. 승인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취소는 1번. 다 거래 취소죠. 1번이죠. 1번. 그러면 취소가 진행이 됩니다. 바로 현금영수증 취소가 됐죠. 마이너스 3만원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지체크는 특별한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1번 버튼 옆에 있는 현금영수증 버튼입니다. 이 현금영수증 버튼은 뭐냐면요. 바로 소비자 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버튼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소비자 공제 현금영수증 버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버튼 옆에 소비자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 버튼인 현금영수증 버튼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소비자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을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1번 버튼 옆으로 빼놓은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키인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키인 결제 같은 경우는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게 키인 결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용 버튼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5번 있죠. 부가 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 5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5번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부가 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눌러서 결제할 때는 5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 1번 신용 구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번호, 이때 고객이 알려준 카드 번호 16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유효기간을 입력해 주세요. 자, 그리고 할부 계열수, 일시불인 경우에는 할부를 하지 않는 거죠. 어떤 분은 일시불이니까 일자를 누르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일시불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3개월을 원하시면 고객이 3자를 눌러준 다음에 여기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3개월로 거래가 진행이 되겠죠. 이때 서명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서명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3개월로 거래가 진행이 되죠. 보시면 자, 불가능 카드라고 나오는 이유는 제가 임의적으로 카드 번호를 눌렀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키인 결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키인 결제는 바로 5번 부가 원이라는 5번 버튼을 통해서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눌러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 키인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플페이 결제를 원하는 고객이 계시다고 한다면요. 간단합니다. 아이폰을요. 여기 있죠. 이 부분 NFC 기능이 있는 이 부분에 아이폰을 터치하게 되면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데요. 먼저 멀티패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멀티패드를 통해서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를 하거나 여기 스캐너에다가 QR코드를 읽혀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 결제를 하거나 이쪽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서 삼성페이 결제를 하거나 지금 방금 결제를 하려고 하는 애플페이, 아이폰을 이 부분에 터치해서 애플페이 결제를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멀티패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멀티패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4번 버튼 옆에 있는 신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이때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이때 아이폰을 여기에 터치합니다. 그러면 터치해 볼게요. 아이폰을 여기에 터치하게 되면 바로 애플페이 결제가 진행이 되는 거죠. 23,580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 취소입니다. 1번이죠. 자, 23,560원. 맞죠? 승인번호 나와 있고요. 입력 버튼 눌러서 취소를 진행할게요. 그러면 애플페이 결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의 20여 분에 걸쳐서 TS114A입니다. 이 모델 자세한 사용 방법과 기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자, 이제 판단이 됐을 겁니다. 제가 20여 분 동안 설명하면서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신규 매장을 오픈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이제 기존의 카드 단말기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 이 TS114A 모델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